반갑습니다. 테크피드입니다. 투자를 진행할 땐 한 회사만 깊게 파선 안 되고 경쟁자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의 경쟁자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C3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C3AI는 팔란티어와 비슷하지만 그 규모나 클라이언트 베이스에서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팔란티어와 C3AI가 확보한 클라이언트들의 수, 그리고 그들의 성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실질적인 재무 현황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C3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되어서 토마스 시벨이라는 CEO분이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마스 시벨은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인 오라클에서 주요 임원직을 6년간 수행한 만큼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C3AI는 총 4가지 플랫폼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스입니다. 고객 관리, ESG 지속, 공급망 관리, 금융, 그리고 방위 등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 각기 서로 다른 팀들, 이를테면 데이터팀, IT팀, 그리고 재무관리팀들이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Generative AI Product Suite는 팔란티어의 AIP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X마치나라는 플랫폼인데요.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용자도 간편한 템플릿을 사용해 각 사용자에 알맞는 AI 모델을 만드는 편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C3AI가 보유한 클라이언트들의 성격인데요. 과연 C3AI는 그들의 주장대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증가율인데요. 3월 2일에 발표했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커스터머 카운트라는 간단한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약 2%의 고객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2년 3분기와 4분기에서는 동일하게 236개의 고객사, 즉 증가가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번 5월 31일에 발표된 자료에선 Customer Engagement라는 표로 바뀌면서 클라이언트 카운트 수를 수정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C3AI를 접하는 고객사들은 매우 방대하고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커스터머 카운트는 정확한 지표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단일성 트라이얼 체험 버전, 그리고 구독 요청들도 커스터머 카운트에 넣겠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클라이언트 수를 수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10에서 15%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게 보여지지는 않네요. 그냥 지속적인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숫자만 공개를 하면 되는 거지 뭘 갑자기 단일성의 체험 버전, 그리고 구독 서비스 요청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C3AI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한 산업군에 편중되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석유 산업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의 부킹스의 72%가 석유 산업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고객사 중 하나인 Shell 그리고 Baker Hughes 같은 고객사들이 그들의 부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 팔란티어는 꾸준하게 클라이언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국방 쪽은 당연히 팔란티어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꽉 잡고 있는 실정이고, 민간 기업은 꾸준하게 10% 이상씩 매분기 성장 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팔란티어가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 이유에는 흑자 전환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움직임을 보면 팔란티어는 gross profit이 거의 작년부터 79%대를 유지하고 있고 operating margin도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gross profit margin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게 보여지는 것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하나를 팔아서 남기는 게 훨씬 많다는 건데, 이는 그들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하지만 비싼데도 더 많은 클라이언트와 장기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4분기 연속 흑자 기록을 달성해 내년 즈음이면 S&P 500 편입도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C3AI는 마진이 계속 하락하는 한마디로 현재로선 현금 소각장이나 마찬가지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또한 긍정적인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현재 2.9 빌리언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죠. C3AI가 1년 동안 매출로 280 밀리언 달러를 내는 동안 팔란티어는 가만히 앉아서 한 분기에 C3AI의 1년치 매출 10%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금이자 수익으로 말이죠. 물론 금리가 낮아지면 이는 상황이 조금 변할 수도 있겠지만 재무 안정성에서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어는 올바른 방향으로 흑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C3AI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어 같은 괴물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민간 기업이 팔란티어를 두고 C3AI를 선택하는 게 더 많아질까요? 물론 C3AI의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주식 가격에 대한 예측은 절대 하지 않고 기업의 펀더멘탈에만 집중하는 것이 저의 투자 철학이기에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